네, 안녕하세요. 토이스코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UGNX 머신센터 18강 2D 캠 기계 가공 모델링 및 캠 프로그래밍 활용 실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도면은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 기사의 머신센터 가공 작업 공개 도면 7번에 해당하는 도면이고요. 이 도면 가지고 센터 드릴, 탭 드릴, 윤곽, 포켓, 못다이 각 공정에 대한 캠 가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업 순서는 우리가 이미 이전 시간에 이제 오토캐드 2D로 DWG 파일을 가지고 이제 파일을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공개 도면 7번에 대해서요. 자, 그 파일을 가지고 UGNX에서 가공 경로 NC 툴패스 캠 프로그래밍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이 작업 진행하기 전에 이제 NX에서 이제 모델링을 좀 해야 되겠죠. 그 작업이 있고 NX 이용해서 이제 가공 경로 확인 및 모의 가공 시뮬레이션 검증하고 NC 데이터 확인하고 이제 작업을 NC G 코드를 좀 수정하는 작업까지 진행할 거고 작업 공정은 센터 드릴, 탭 드릴, 윤곽, 포켓, 못다이까지 총 이제 6가지 공정 이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사용할 공고 목록은 5가지 목록이고요. 1번부터 2번, 3번, 5번, 4번, 4번까지 있고 7번 이렇게 조금 띄워놨고요. 총 공고는 5가지. 그리고 컴퓨터, 이게 이제 사용할 소재 크기는 도면에 보면 70, 70에 28인데 이건 좀 이따 한번 확인해보고 표면을 따로 이제 가공하는 여유는 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공 보정 방식은 컴퓨터 방식이고 센터 드릴은 G81, 드릴은 G83, 탭 드릴은 84 이렇게 각각 사용할 거고요. 나머지 윤곽 포켓은 정석 가공 시 가공 여유 없이 정치수 가공할 거고 못하기는 C0.2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예제 도면 파일 등은 영상 하단 설명 부분란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도면 넘어와서 이제 요 도면이죠, 그죠? 이 도면 가지고 여기 모델링을 우리가 이제 이미 오토캐드로 이제 완성을 좀 해놓은 상태거든요. 요 도면 가지고 이제 캐드 파일 좀 이용할 거고 하단에 보면 여기 있다 그죠?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는 뭐 라운드 C 요거는 이제 우리가 모델링 했기 때문에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C 일반 못따기 C 0.2에서 0.3 써있을 때 그중에 우리는 0.2를 쓴다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요거 이해되셨죠? 자, 그럼 캐드 파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이렇게 확인했고요. 이렇게 지금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쵸? 이 NX는 이제 이렇게 띄워놓은 상태이긴 한데, 캐드에서 특별히 작업할 거는 뭐 오버킬 이용해서 이제 얘들 선을 이렇게 주복된 선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그 선 작업 한번 좀 진행할게요. 먼저 오버킬이라고 하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오버킬이라고 하는 기능이 아이고 오버킬이라고 하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오버킬 기능 이용하셔서 중복된 선들을 조금 이제 우리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 할 때 모델링을 이렇게 선을 뽑아 올릴 때 이렇게 겹치는 선들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 평면도만 좀 이용하시면 되겠죠. 이만큼 잡고 엔터 치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2개라고 나오는데요. 이 중에 어떤 선들이 좀 중복된 선이 있었나 봅니다. 그 2개의 선에 대해서는 선을 삭제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니까 왼쪽 위에 심볼 올라가서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들어가서 버전을 좀 낮춰가지고 저장시키겠습니다. 2000 버전으로 캐드. 예. 그 다음에 저장해서 이 파일도 여러분한테 제공할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 파일 그대로 그냥 제공할 테니까 오버킬 기능이 있다 정도만 이해해 주시죠. 이해되셨죠? 자, 이제 UGNX 오셔서요. 자, 여기 새로 만들기 들어와서요. 우리가 이제 파트, 요거 하나의 부품을 우리가 모델링하는 건 하나의 파트 작업이라고 표현합니다. 파트. 그리고 이제 모델링 작업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새로 만들 시작부분을 보면 이름이 어셈블리 되게 많은데요. 우리가 조립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델링 파일 하나 갈래를 모델링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모델 요거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모델 작업 환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작업 환경에 들어오셨으면 여기서 이제 캐드 파일을 불러오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 상단에 가보면 파일이라고 있고요. 여기서 열기 들어가 보면 창이 안 열리죠? 캐드 파일이 안 보이죠? 여기 보시면 파일 형식을 열어서요. AutoCAD DWG로 바꿔주세요. 파일 형식 2가지를 열 수 있는데 DXF, DWG 이거 파일 형식의 이름이고요. 굳이 차이점을 주자면 제가 알기로는 요게 F 파일은 DXF 파일은 좀 버전이 이게 용량이 좀 작고 DWG는 좀 기본 표준 용량이고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파일 형식이 좀 다르다는 거. 둘 다 똑같이 열립니다. CAD에선. 자, DWG로 바꿔주시면 CAD 파일 요게 보일 거예요.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캐드 파일이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들어오기 전에 물어보죠. 밀리미터로 가져올 거라고. 이상이 없으면 그냥 마침 누르시면 밀리미터, 우리가 밀리미터로 작업했을 거니까요. 밀리미터 작업에 파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됐죠? 조금 비교를 하면 캐드에서 여기 원점 여기잖아요. UGNX도 원점이 올 때 여기 원점 똑같이 원점을 갖고 가지고 들어와요. 똑같은 원점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런 차이,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제가 여기 F8번 뭐 이런 거 눌러가지고 화면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얘가 지금 2차원이라는 게 여기 보이죠? 그죠? 지금 우리는 모델링 형식으로 들어갔는데 여기 2차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눌러서 형태를 한번 확인했고요. 자, 이제 도면에 들어와가지고 요거 이제 돌출로 이제 모델링을 좀 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물론 여기 UGNX에서도 2차원 가지고도 이 선만 가지고도 우리가 캠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캠 작업은 모델링을 하고 이제 하겠다고 제가 작업을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요거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원점 표시가 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드래그 잡고요. 그냥 딜리트로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키로. 됐죠? 윤곽의 깊이가 도면상에 보면 윤곽 깊이는 5mm고요. 그죠? 포켓은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윤곽은 요 바깥쪽 테두리입니다. 요 바깥쪽 소재의 제일 가장자리하고 여기 살짝 여기 틈새가 보이죠? 이런 틈새들. 요 틈새가 윤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윤곽 부분을 어떻게 확인했냐면 요 A 부분으로 단면을 봤더니 이렇게 단차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쪽 바깥쪽을 우리는 윤곽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리고 단차가 안쪽에 한 개 더 있죠. 요 안쪽은 포켓이라고 부릅니다. 예, 영역이 좀 다르죠. 요건 윤곽이고 요건 포켓이고 그리고 이 구멍은 탭 구멍이고 M8의 1.25 피치 그 다음 이거는 그냥 일반 관통된 구멍이 아니라 깊이가 어느 정도 일정한 10mm 정도 있는 6.8파에 해당하는 드릴의 구멍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어쨌든 이렇고요. 자, 그럼 모델링을 이제 진행하셔야겠죠. 자, 상단에 가서 지금 이제 스케치, 즉 우리가 UGNX에서 해야 되는 어떤 스케치 작업이 이미 다 끝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작업을 CAD에서 했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죠? 자, 돌출 들어가셔서 요 바깥쪽 테두리부터 돌출하겠습니다. 땡겨고 바깥쪽 테두리 잡았죠? 요 휠을 조금 누워 주십시오. 그래야지 보기 쉽습니다. 방향은 반대로 들어갈 거고 윤곽은 5mm가 내려오고 좀 볼게요. 5mm 깊이에서 떨어뜨리고 지금 우리가 잡은 이 선이 요 바깥쪽 테두리 선이거든요. 소재의 제일 가장자리 선이니까 얘는 0에서부터 즉 표면에서부터 있는 게 아니라 5mm 띄워 가지고 28까지 내려간 요 두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5mm에서 시작하고 두께는 28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 방향키로 방향을 좀 바꿔주세요. 방향 밑으로 보내는 게 위에 있는 스케치선을 계속 이용할 거니까 좀 편리하겠죠. 적용 누르고 여기 아직 윤곽은 아니고 밑에 베이스 만든 거예요. 그 다음 안쪽에서는 이 포켓선 있죠. 이 포켓선 클릭해 주시면 포켓선이 선택이 돼요. 됐습니까? 방향은 반대로. 근데 얘는 안쪽에는 윤곽선입니다. 윤곽선은 0에서부터 5mm까지죠. 맞습니까? 이것도 방향이 반대면 반대로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요 베이스 블럭에 얘를 갖다 붙여야 되는 거 맞죠? 요거 두 개가 한 몸이죠? 요거 지금 모델링, 요 지금 모델링은 한 몸이기 때문에요. 요 부울의 추정에 여기 없음이 아니라 결합을 해주셔야지 요 밑에 하고 붙습니다. 네, 적용 눌러주시고. 윤곽은 끝났습니다, 벌써. 자, 포켓 들어갈게요. 포켓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포켓은 요 바깥쪽 테두리 요거죠? 얘 테두리죠? 방향은 반대고, 포켓의 깊이는 4mm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4라고 바꿔주고, 안 보이죠? 요거 왔다 갔다 하면 요거 4mm가 있다는 소리고, 4mm만큼을 빼내야 되는 거니까 결합이 아니라 빼기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포켓까지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상단에 보면, 여기 이제 얘들은 관통된 구멍이지만 깊이는 10mm다,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돌출에 들어가서요. 요 바깥쪽 요 가장자리 원 하나 클릭하고 얘는 방향은 반대로 가고 깊이는 10이라고 주시면 돼요. 10. 근데 그 10은 저 표면 위에서부터 10이니까 그냥 이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죠. 예, 10 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여기는 지금 이렇게 돼 있긴 한데 모델링상에서는 보면 지금 얘는 그냥 이 구멍으로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모양하고 똑같이 하고 싶거들랑 이 작업이 아니라 구멍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특별히 다시 또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구멍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그래야지 밑에 드릴로 관통된 드릴 날끝 부분까지 모델링이 사실은 완성이 됩니다. 저는 이제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냥 구멍으로 돌출로 빼버릴 거예요. 근데 더 디테일하게 하시려면 구멍에 들어가셔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아마 여러 가지 영상 중에도 좀 있을 건데요. 또 필요하다면 또 영상을 또 추가적으로 또 찍기도 할게요. 이해됐죠? 일단 저는 간략하게 그냥 10mm로 했습니다. 요까지가 10인 거예요. 사실 드릴로 그냥 10mm까지 내리면 요 밑에 있는 드릴 있죠? 드릴 날 끝 부분에 각도 118도 해당하는 부분도 다 모델링은 됩니다. 가공은 돼요. 확인 눌러주시고 10mm 뺐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탭 구멍이죠. 요게 이제 탭에 해당, 앞나서 탭에 해당하는 요게 안찌름이고, 요게 골찌름에 해당하죠. 맞죠? 여기 안찌름이고 골찌름. 안찌름으로 구멍을 관통해서 뚫고 탭을 요렇게 낼 거예요.
해볼까요? 자, 돌출 들어가셔서 이 바깥쪽 테두리는 모델링이 안 돼요. 돌출이. 왜냐면 폐곡선이 아니기 때문에, 닫혀있는 선이 아니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안지름 클릭하시고 방향은 반대로 가고, 그리고 얘는 10mm가 아니라 두께가 사실 28이긴 한데요. 끝부분을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 바닥면을 지정해 한번 해줄게요. 지정해주면 여기까지 빼기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관통되는 구멍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구멍이 관통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는 어떻게 찾냐 하면 하단에 보면 여기 써있긴 합니다. 탭 구멍 8, M8의 1.25는 관통되어 있다고 써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탭을 낸 거예요. 예, 관통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리얼한 탭은 아니죠. 스레드라고 하는 명령어로 UGNX에서 우리가 실제로 여기다 나사까지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돌출 밑에 역삼각형 눌러보시면 스레드라고 있습니다. 나사고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상세라고 좀 형태를 좀 바꿔줘 간소하게. 그 다음에 옆면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깊이가 23이 있고 우리가 이제 요 M8에 해당하는 안찌름 이걸 스케치 모델링을 할 때부터 스케치를 할 때부터 캐드에서 요걸 이제 그 규격집을 보고 요게 모델링 했기 때문에 스케치했기 때문에 요게 실제로 M8에 해당하는 얘가 이제 이미 인지한 거예요. 6.647로 이제 모델링이 얘가 지금 이 스케치가 된 걸 확인하고 여기에 맞는 사이즈를 이렇게 자기가 찾아주는 거예요. M8 맞죠? 외경 이제 M8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피치는 1.25까지 써 있어요. 근데 길이를 딱 23으로 해주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한 5mm만 더 추가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더하기 5mm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나사가 이렇게 나죠. 제가 5mm로 주라고 한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이거 5mm를 안 주게 되면 나사 스레드가 여기서 딱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불완전 나사 보여 이제 조금 엉망으로 좀 덜 나와요. 그래서 완벽하게 나기 위해서는 관통되는 거니까요. 완벽하게 내기 위해서는 5mm 정도 좀 추가해 주시면 이 스레드가 끝까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런 점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모델링은 다 끝났는데 사실 좀 추가적으로 한 개 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다가 C 못따기, 일반 못따기 C 0.2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C 0.2도 여기 실제로 모델링상으로 해주셔야지 캠에서는 모델링도 됩니다. 캠 작업이 돼요. 자, 그 다음 못따기 잠깐 들어가셔서요. 요거 0.2로 바꿔주시고 어디냐 하면 바깥쪽입니다. 윤곽 쪽, 요 테두리 선들 이렇게 테두리 선들 잡아주시면 됩니다. 클릭으로 얘는 한 방으로 잡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작업하실 때 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하고 싶거든랑 접하는 곡선 요거를 꼭 바꿔주시고 이제 클릭을 하시는 게 조금 편리할 수도 있어요. 접하는 곡선요. 클릭하시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연결이 되면 되는 거죠. 됐죠? 클릭하시고 아이고 요거는 아니죠. Shift 키 누르고 뺐습니다. 그럼 요 윤곽에 대한 선 끝났고 적용 포켓대로 따로 할게요. 오케이 확인. 그래서 윤곽 0C 0.2 일반 못따기 포켓도 C 0.2 각각을 다 적용시켰습니다. 네,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못따기가 다 됐는지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못따기까지 일반 못따기까지 작업이 끝났죠. 그럼 더 이상 모델링을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자, 요 작업까지가 이제 이 작업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 캐드 가지고 아직 캠 작업은 하지 않았고 요 캠 진행하기 전에 아까 요거 설명하면서 모델링도 UGNX로 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죠. 요 작업을 진행하신 거예요. 모델링까지 하신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제부터 이제 캠을 짜면 됩니다. 센터 드릴, 탭, 윤곽, 포켓 못따기고 공군 요렇게 쓴다고. 공군 또 공구 만들 때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캠으로 오셔야겠죠. 지금 모델링 끝났으니까 UGNX 상단에 보면 응용 프로그램 안에 보면 제조가 있고요. 이 제조가 이제 캠 작업입니다. UGNX에선 제조로 들어오셔서 자, 캠 제네랄이고 그다음에 이센셜 구성에서는 캠 제네랄 일반적인 거 쓰시면 되고 우리가 2차원 가공입니다. 그래서 밀 플라나 쪽 쓰시면 됩니다. 3차원은 컨투어, 2차원은 플라나. 우리는 2차원 플라나 확인해 주시고 자, 여기 영역이 바뀌었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지오메트리 뷰부터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오메트리 뷰, 기계 공구 뷰, 프로그램 순서 뷰. 그래서 이거 시작하고 이거 순서대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지오메트리 뷰 클릭하시고 이제 공작물 이제 좌표계 설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재 우리가 가공할 소재 크기를 뭐 그런 거 지정해 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안전 높이 지정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예요. 자, 왼쪽 상단 여기 MCS 밀 앞에 플러스 왼쪽 마우스 클릭해주고 두 개가 나오죠. 그 중에 MCS 밀 쪽을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뭐 중간에 보면 좌표계 다이얼로그라고 이 아이콘이 있는데요. 요거 클릭하시면 뭔가 생길 건데 여기에서는 안 보이죠.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뭐가 생겨요. 그러니까 모델링 원점 가져온 이 원점에다가 좌표계 여기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게 이제 G54에 해당하는 X0점, Y0점, Z0점에 해당하는 좌표계예요. 근데 이거 기준으로 우리가 가공하면 안 되고 우린 여기 왼쪽에 여기 끄트머리 기준으로 가공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야지 얘를 여기가 0점이 돼야지 이 부분을 다 0점 따라서 가공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점에다가 클릭해 주시면 이게 따라오죠. 이 뜻은 x 0점, y 0점, z 0점에 해당하는 좌표기 원점을 여기다가 붙였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작업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원점을 잡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상세성보에 들어가 보면 여기 보시면 G09 옵셋이 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1 돼 있죠. 요 말은 이제 G54를 쓰겠다는 소리고, 여기 2가 되면 G55가 되고, 요거 3이 되면 G56이 되고, 여기 4가 되면 G57, 58, 59. 총 6개잖아요. 그죠? 59까지.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1번 쓰겠습니다. G54 쓰겠습니다. 네, 됐죠?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안전 높이는 자동으로 이제 잡게 돼 있는데요. 자, 그러지 말고 평면이라고 하고 저는 제일 윗면을 잡아서 여기서 50이라고 하는 안전 높이 적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Z 50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안전 높이가 설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전 높이는 여기서 이제 컨트롤 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자, 됐죠? 좌표계 잡았고 안전 높이 잡았고. 자, 그 다음에 공작물 가공하는 뭐 어떤 이렇게 모델링 원본, 그 다음에 가공물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워크피스입니다.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시고 파트 지정하고 블랭크 지정 이 두 가지를 선택할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파트 지정은 모델링 하는 그 원본이 뭐냐 그 뜻이에요. 블랭크는 그 원본 기준으로 이제 어떤 소재 두께를 우리가 줄 거예요. 얘 소재 두께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모의 가공을 시키면 거기에서 이제 깎여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 두 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선은 파트 지정의 아이콘 클릭해서 모델링 원본은 얘죠. 이거 기준으로 가공하는 거고 확인 눌러주고. 블랭크는 이제 원 소재라 그랬어요. 소재 크기 블랭크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경계 블록으로 만들. 얘 자체가 블록 형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모 반듯하면 블록이에요. 경계 블록 클릭해 주시면 예, 자동으로 이렇게 투명하게 반투명하게 뭐가 잡히죠. 요 색깔이. 요게 이제 소재 두께가 이제 이렇다. 원 소재는 이런 형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예, 맞죠?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표면 가공 제가 없기 때문에요. 표면 여유 주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확인 눌러 주십시오. 그 다음 또 확인 눌러줄게요. 그러니까 좀 누르기 전에 여기 두 개 불이 들어오죠. 이거 클릭하시면 우리가 사이즈 잡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불이 없다는 소리는 세팅이 안 됐다는 소리예요. 이 불이 반드시 두 개가 들어와야 돼요. 손전등이 들어오죠. 이 손전등에 불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세팅이 끝났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세팅이 끝났습니다. 요 작업이 선행돼야지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때 캠 작업에서 실제로 시뮬레이션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 없으면 작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기계 공구 뷰 들어오셔서 공구를 설정할 건데요. 공구는 여기 5가지를 미리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마스터캠하고 좀 비교를 하면 그런데 마스터캠하고 비교하자면 스캠은 한 개씩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그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씩 만들어 가면 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 5개 다 한꺼번에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그건 자기 본인 편의상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얘는 1번부터 7번까지니까 한 개씩 다 만들어 놓고 하겠습니다. 상단에 가보면 공구 생성이라고 아이콘 보이죠? 클릭하시고 자, 우리가 지금 1번부터가 평엔드 밀이고 센터 드릴 요 세 가지 중간에 2번, 3번, 4번은 드릴이고 챔퍼 밀이고 뭐 이렇게 써 있다 그죠? 그 중에 평엔드 밀은 위 밀 플라나 쪽에 들어있어요. 밀 플라나. 요게 첫 번째가 여기 엔드 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밀이라고 써 있죠. 자, 요거 드래그 지우고 저는 이름을 조금 일치시키겠습니다. 요거 소문자로 쓰셔도 다 대문자로 나중에 바뀝니다. 이따가 보시면 돼요. T01에 한글로 평 엔드 밀 10파이의 두 날이죠. 그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 여기 18이니까 요거 10 직경 10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네, 바꿔주시면 사이즈가 이렇게 나와요. 요거 20이면 20 사이즈 이렇게 보여주고 우린 10입니다. 날수는 2개고 그 다음에 공구 번호하고 조정 리스트 여기에다 이제 보정값도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 공구 보정 번호입니다. 자, 요거 1번 공구, 1번 공구, 1번 공구를 해주시면 여기 다 보정값으로 보정 번호로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보정값이 아니라 보정 번호가 정확한 말이죠. 됐죠? 다 1번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번호 똑같이 얘들 다 만들어주시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고 그럼 공구 하나 만들었고요. 대문자로 들어왔죠. 자, 그 다음에 공구 생성 들어가서 센터 드릴 걔는 요 밀 플라나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드릴 안에 보면 다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센터 드릴은 스포트 드릴링 있을 거고 기타 등등이거든요. 그래서 스포트 드릴링 요걸 센터 드릴로 쓸 겁니다. 약 3파입니다. 요거 이름 바꾸고 T02죠. T02번에 센터 드릴 약 3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없으면 엔터 치거나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들어왔고 공구는 이렇게 생겼고요. 뾰족하게 3파이라고 했으니까 직경이 3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날수는 2개, 공번호, 하고 레지스트는 다 각각 2번 해주십시오.
확인 눌러주고 공구 2번 만들었고요. 자, 공구 3번 만들겠습니다. 드릴이고 8파입니다. 드릴은 요 세 번째 게 드릴이에요. 여기 써있죠. 자, 드래그 잡고 T03에 드릴 8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엔터 쳐볼까요? 엔터 치면 넘어가고요. 자, 이거 8파이고요. 날수는 2개, 공구번호 3번, 조정 레지스터 3번. 확인 눌러주시고, 이번엔 탭 드릴입니다. 4번 공구죠? 공구 생성 누르고, 탭 드릴은 요거 밑에 절에 두 번째 거, 요게 탭입니다. 요게 탭 드릴이에요. 자, 그 다음에 T04번이고요. 탭 드릴에 M, 요거 8에 소문자, 코표 곱하기 1.25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또 확인 한번 눌러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8파이니까 직경이 M8이니까 8이고요. 날수는 그 4개고 피치를 요거 1.25로 바꿔줄게요. 그다음 공구번호 4번 가겠습니다. 확인 눌러주고 네, 다 대문자 바뀌었죠 자동으로. 자, 그 다음 마지막 공구인 챔퍼밀이죠. 챔퍼밀은 여기가 아니라 뭐 NC 드릴 요거 써도 되고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저는 다시 밀 플라나 쪽으로 들어오면 여기 두 번째 게 챔퍼밀이에요. 두 번째 거. 생기는 챔퍼 같진 않지만 요거 두 번째 챔퍼밀이라고 써있다 그죠? 요거를 T07번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챔퍼밀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챔퍼밀. 그 다음에 6파이에 두 날이죠. 엔터 치고 6파이니까 6으로 바꿔주고요. 그러면 그림이 안 나온다 그러는데 여기 못따기를 요거 3으로 한번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뾰족하게 나옵니다. 네, 요거 직경 바꾸고 못따기 길이도 바꿔주세요. 45도입니다. 그죠? 챔퍼밀이니까 물론 각도마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기본 각도인 45도짜리로 할 거예요. 한쪽이 여기가 45도라는 소리고 토탈로는 요거 90도입니다. 실제로는. 그 다음에 요거 단수 2개고 공구번호 7번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공구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다 완성된 공구를 확인을 어떻게 하냐면 왼쪽 마우스 다 클릭해 보시면 사이즈별로 공구가 다 나옵니다. 그럼 우린 공구를 다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요 작업까지가 이제 공구를 다 만든 작업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요 영역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프로그램 순서뷰로 들어오시죠.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캠을 짤 거예요. 공정은 센터 드릴 탭인데요. 여기 보시면 센터 드릴 가공이 보면 센터 드릴 여기 두 군데죠. 여기 하나, 두 군데. 여기 지금 이렇게 모델링상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거 지금 이제 우리 원 소재는 이게 다 메워진 형태로 우리가 소재를 잡았잖아요. 맞죠? 원래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죠. 가공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점이 있고. 자, 그래서 오퍼레이션 생성 들어가서 이제 캠을 짜겠습니다. 센터 드릴부터. 센터 드릴은 두 군데가 맞고 드릴은 하나하나 따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깊이가 10이었고 얘는 깊이가 관통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탭만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센터 드릴은 같고 드릴은 따로따로 하나하나, 탭은 여기다가 하나. 자, 그래서 상단에 가면 오퍼레이션 생성 누르시고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작업하는 게 드릴 공정의 작업이기 때문에 유형은 드릴의 밀 플라나가 아니라 드릴 쪽으로 먼저 들어오셔야지 드릴에 해당하는 캠 공정을 짤 수가 있어요. 요거 두 번째 게 여기 스포트 드릴링 요거 자체가 이제 G81로 뜨는 공정이고요. G코드가 우리가 G81을 쓴다 그랬잖아요. 센터 드릴은. 그래서 센터 드릴 공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요거 스포트 드릴링 요거 선택해 놓고 프로그램은 그냥 프로그램으로 바꿔 놓으시고 공구는 두 번째 공구 센터 드릴 공구로 바꿔 놓고 지오메트릭은 MCS 밀 안에 보면 우리가 워크피스 기준으로 가공하겠다. 요거 기준으로 가공해야지 가공되는 어떤 양이나 이런 형태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걸 확인해 주시면 되고 메소드는 드릴 메소드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정 이름은 전 요거 쓸게요. 특별히 01번에 센터 드릴 가공이라고 쓰겠습니다. 안 쓰셔도 되고 이름을 다르게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 알아보게끔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요거 그냥 다 쓰겠습니다. 보이게끔 확인하기 편하게 하려고 쓰는 거예요. 확인 눌러줄게요. 이제 캠 공정 안으로 들어왔고 자, 상단에 구멍 지정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먼저 클릭합니다. 요 아이콘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을 눌러가지고 그럼 센터 드릴이 나야 되는 구멍이 여기잖아요. 밑에 있는 이 하단 부분을 클릭하기 좀 힘들죠. 그래서 상단에 보면 우리가 캐드로 만들어 놓은 요 선들 있죠. 요 선 하나 클릭, 여기도 선의 가장자리 각각 클릭해 주시면 선 두 개가 잡히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 주시면 여기가 숫자가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1번, 2번이라고 떠서 두 개를 표시해 줍니다. 센터를. 이해됐죠? 한 번 더 확인하면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위쪽 곡면 지정은 실제로 가공되는 면이 어디 시작면인가 물어보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린 요 윗면 잡으면 되겠죠? 여기는 면이 없으니까요. 위쪽 곡면 지정 아이콘 클릭하시고 우리 면을 잡을 거니까 없음이 아니라 면으로 클릭을 해놓고 요 윗면 하나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놓고 확인 눌러주십시오. 됐죠? 사이클 요령 안에 보면 여기 매개 변수 편집이라고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중간 요거 누르시면 안 됩니다. 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윗면 기준으로 가공 깊이 얼마 줄 거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깊이 주면 되겠죠. 뎁스가 0이 아니라 클릭해서 팁 깊이로 주겠다 클릭하고 우리 2mm 정도 하겠습니다. 그럼 2mm 정도 공구가 여기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송률은 속도는 이 속도 안 쓸 거거든요. 이송률은 저는 F100에 S1000을 쓸 거긴 한데 이 속도는 쓰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이걸 지금 바꾸지 말고요. 이걸 한꺼번에 바꿀 수 있습니다. 이송 속도를 주면서. 추측 회전수하고 이송 속도를 같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안 바꾸고요. 두회를 여기를 ON이라고 켜놓게 되면 G82로 뜨고요. 그거는 이제 카운터버 이제 캠 이제 G코드거든요. 82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까진 필요 없으니까 두회는 요거만 오프 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 G81로 뜨게 됩니다. 됐고, 그다음 나머지 세팅할 필요 없습니다. 확인 눌러 주십시오. 자, 세팅 끝났고, 그다음에 기계 위에 보면 경로 설정값 보이죠? 요거 클릭하시면 여기 열리고, 여기 보면 이송 속도, 즉 이송 속도, 그다음에 여기 주축 회전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 아이콘 클릭하시고 스핀들 속도가 주축 회전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더블 클릭하시고 요거 1000, 요거 S1000이라는 뜻이고 엔터 한번 눌러주고. 그다음 이송률의 절삭, 요게 이제 이송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드값. 더블 클릭하시고 100이라고 주고 엔터 한번 칠게요. 자, 확인이 버튼이 안 나오죠. 오른쪽에 계산기 모양 보이십니까? 요거 두 군데. 요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클릭해 주시면 확인 버튼이 뜨게 됩니다. 이게 뭐 연산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작업은 여기 이제 세팅이 끝났고 제일 하단에 가보면 여기 생성 있죠? 생성 클릭해 주시면 이제 캠을 짰겠죠? 툴패스가 나왔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검증에 들어가셔서 검증 안에서 보면 저는 3D 동쪽으로 볼 거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속도는 조금 많이 낮추겠습니다. 일단은 2로 해놓고 플레이 눌러보시면 공구가 이렇게 펀칭 작업을 해주는지 보시면 되겠죠. 2mm씩 각각 가공한 게 보이죠? 자, 요 구멍 쪽으로 이제 드릴이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 맞죠? 그래야지 드릴의 저항이 좀 없을 거고, 그리고 이 표면 정확하게 정치수로 들어갈 거예요. 센터 드릴의 역할은 아시겠지만, 이 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드릴 자체가 공구가 뾰족하진 않습니다. 드릴이 약간 반쪽이 무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딘 구멍 쪽으로 구멍이 있기 때문에 여기 센터 드릴로 살짝 펀칭을 해주면 그 구멍이 정확하게 센터로 들어가서 가공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예, 이상 없고 확인 눌러주시고 또 확인 눌러주십시오. 이상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생성 다시 들어가서 이번엔 드릴 작업이고요. 드릴은 8파이짜리 쓸 거고 공구번호 3번이고 F92 S900이다 그죠? 예, 요 값 이해하시고 자, 드릴은 요거 팩들이 있을 겁니다. G83 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위에 줄에 여기 보면 네 번째 게 요게 팩들이에요. 요게 G83으로 뜨는 공정 캠을 짤 수 있는 거예요. 자, 공구는 2번 공구 쓸 거고, 3번 공구입니다. 드릴 공구 3번이고, 나머지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고, 여기는 공정은 2번, 두 번째 공정이고, 드릴 공정이라고 쓰겠습니다. 드릴 가공. 확인 눌러주고요. 자, 구멍 지정이죠. 요거 따로따로 내야 되는 거, 제 말이 혹시 이해하셨나요? 요거 드릴 클릭하고, 요거 보이시나요? 구멍 클릭하고, 그 다음에 선택 눌러서, 일단 요거 원의 가장자, 요거부터 먼저 낼게요. 요거 관통 구멍 아닙니다. 확인 눌러주고요. 또 확인 눌러줄게요. 있죠? 자, 위쪽 공면이라고 해서 이 위쪽 공면 클릭해주고 씀이 아니라 면 잡아서 윗면 하나 잡아주고요. 윗면만 잡아주고요. 여기 바닥 공면 우리가 지정을 안 하고 우리가 사이즈로 깊이로 줄 거기 때문에 이거 바닥 공면 줄 필요 없습니다. 이건 내비두고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 편집으로 들어오셔서 확인 누르시고요. 자, 모델 깊이는 클릭을 하셔서 요거를 바닥 공면이 아니라 탭 깊이로 가고 요 깊이가 지금 요 표면, 이 토면상에 보면 여기 상단에서 소재 여기 지금 참고 치수 돼 있죠? 여기 상단에서 여기까지가 10mm죠. 근데 우리가 줘야 되는 치수는 요 밑에도 있는데요. 요게 대충 한 2.5 정도 더 주시면 돼요. 2.5 정도. 예, 2.5 정도 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모델링 오셔서 요 깊이 값을 10에 더하기 2.5라고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2.5를 내려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구 끝이. 확인 눌러주고 12.5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릴 공지 83이기 때문에 스텝 값을 정의를 꼭 주셔야 돼요. 요거 안 주시면 그 1회당 저리 깊이 즉 Q 값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로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가공이 안 됩니다. 미정의를 클릭하셔서 요거 반드시 첫 번째 거 스텝 샵 1에 대한 부분 여기 3이 돼 있어야지 예, 가공이 됩니다. Q 3점이라고 떠요. 1회당 저리 깊이 팩 값이라고 부르죠. 통상 확인 눌러 주십시오. 여기 정의가 됐죠. 또 확인 눌러 주고요. 이상 없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이클 여기 매개 변수 편집 여기 변수 편집은 끝났죠? 방금 눌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송의 속도 들어가셔서 아까 기억하십니까? 스핀들 속도 추측 회전수는 900이었고 이제 이송 속도는 90이었죠? 엔터 쳐주고 계산기 클릭해주고 확인 눌러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기 생성 누르시면 캠이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검증 들어가셔서 플레이 해보시면 공구가 내려갔다 올라가겠죠.
공구가 내려왔다가 올라옵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요 공구다, 그죠? 요 공구가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돼요. 드릴 공구. 관통이 되지 않죠? 예, 관통이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가공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고. 이제 관통해야 되는데 또 탭 구멍 관통을 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6.8파이니까 6.8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거 설마 8파이로 구멍을 내면 안 되겠죠? 8파이로 구멍을 내면 나사가 안 날 거예요. 요 M 값을 파이라고 생각하고 지름이라고 생각하고 1.25 피치를 빼게 되면 빼게 해보세요. 그러면 6.75가 나올 텐데요. 6.75보단 약간 작은 거 쓰면 되지만 어쨌든 시험상에서는 여기는 뭐 6.8 써 있어서 제가 그냥 6.8 가지고 같은 드릴 가지고 여기 이제 기초 구멍을 여기다 낼 거예요. 6.8 드릴 가지고 기초 구멍 관통 구멍을 내겠습니다. 일단 확인 빠져나와서 자 드릴 공정 한 번 더 들어가야 됩니다. 오퍼레이션 생에 드릴 공정 그대로 쓰시고 이거 그대로고 공정 번호만 03번이고 드릴 가공이죠. 아 근데 여기 조금 구분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2번 가공이잖아요. 2번이니까 이거 2번이라고 그냥 해놓고 추가라고 하겠습니다. 드릴 가공 추가라고 할게요. 그죠? 요거 번호, 요거 공정 번호를 일치시키려고 추가라고 할게요.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구멍 지정 클릭하셔서 같은 방법으로 선택 누르고 원에 요 가장자리 클릭해주고 스케치 선 원입니다. 여기 캐드로 만든 선은 원이에요. 확인 눌러주고 또 확인 눌러주고요. 얘는 이제 관통하는 면을 윗면 바닥면 따로 잡을 거니까 요 두 작업을 다시 둘 다 하셔야 돼요. 위쪽 곡면 지정에 클릭을 하셔서 요거를 면으로 바꿔주시고 윗면 잡아주고 하나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바닥 곡면 클릭하셔서 요것도 면으로 바꾸고 이번에 바닥면이니까 뒤집어야 되겠죠. 휠로 꾹 눌러서 뒤집어 놓고 바닥면 클릭해주고 이렇게 잡아 놓고요. 확인 눌러 주십시오. 자, 여기 사이클 이용해 보면 매개 변수 편집 들어가서 확인 한번 눌러주고 자, 모델 깊이, 공구 깊이는 이번에는 깊이가 아니라 물론 이 작업 이거 가지고 다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바닥 곡면을 통해 요걸 눌러주시면 우리가 잡아놓았던 윗면 바닥면을 그 기준으로 가공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예, 바닥 공면 지정을 바꿔놓고요. 이거 안 바꿨죠, 그죠? 이거는 바꿀 필요 한꺼번에 바꾸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스택 값은 미정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Q 값은 3으로 주기로 했죠. 예, 1회당 저리 깊이 3으로 주고 확인 눌러주시면 정의가 시켜놓고 확인 눌러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사이클 이용에 들어가셔서 매개 변수 편집 들어가셔서 확인 누르시고 참 요거는 확인했다, 그죠? 자, 그 다음 하단에 가보시면 이속 및 속도 들어가셔서 주축 회전수는 900, 이송 속도는 90. 엔터, 계산기 왼쪽 마우스 클릭, 또 확인 눌러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생성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선이 관통에 나오는 선, 이 선을 보셔야 돼요. 아까는 공구가 여기 관통이 안 확인했죠. 근데 얘는 관통되는 거 반드시 확인하려면 뒤집어서 여기 선 보이시나요? 선이 이렇게 나와 있죠. 나온다는 소리는 공구가 요 끝까지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놓고 요거 검증에 들어가셔서 플레이 한번 해보시면 공구가 끝까지 나오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나왔다, 그죠? 그러면 관통되는 구멍을 우리가 이제 모델링 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캠을 짰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확인하겠습니다. 또 확인 누르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드릴 가공이 공정이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여기 탭 공정도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탭 드릴 3번 공정. 자, 오퍼레이션 생성 들어가세요. 탭은 여기 바로 여기 밑에 줄 바텀 밑에 보시면 이게 탭이에요. 보이시죠? 탭 클릭해놓고 공구 바꾸셔야겠죠. 탭 공구 4번 공구 바꿔놓고 나머지 그대로 쓰시고 여기는 03번 공정이고 탭 드릴이라고 하겠습니다. 드릴 가공이라고 쓰면 되겠죠. 확인 눌러주고 자, 구멍 지정이라고 해서 여기 클릭해주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선택 들어가서 확인 누르고 탭 구멍은 선택 누르고 탭 구멍은 얘 안쪽이다, 그죠? 그죠? 여기 그래서 선택을 여기다가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선택이 좀 잘 안 될 거예요, 그죠? 딱 정확하게 센터가 안 맞을 거니까 그냥 요 바깥쪽 요거 원 하나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 없이 확인 눌러주고 또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센터 구멍 하나 찾았고 자, 얘도 관통되는 면이니까 클릭을 하고 얘는 윗면이 지금 얘는 탭 우리가 작업 공정상 윤곽 가공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 다 살두께가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윗면 기준으로 탭을 좀 내는 거예요. 어찌 보면 탭 깊이가 좀 깊은 거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실무적으로는 지금 한 공정을 제가 몰아서 한 거지만 좀 실무적으로 생각하면 탭 가공은 되도록이면 탭을 좀 이렇게 딱 많이 걷어내고 그 다음에 탭 부분만 탭 내는 게 사실 조금 더 실무적입니다. 지금은 이제 자격증 어떤 기준, 어떤 그런 근거에 의해 하는 거라서 하나의 공정을 몰아놔서 좀 이해하기 쉽게 지금 설명하려고 하나의 공정을 몰아놓은 거고요. 자, 면으로 바꿔놓고 윗면 요 면 잡아주고
확인 눌러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바닥면 잡아서 면으로 바꿔주고 아까 드릴처럼 뒤집어서 바닥면 잡아주면 되겠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이클 유형 여기 매개변수 편집 들어가서 확인 눌러주고요. 자, 깊이는 뎁스는 여기는 090 바닥 공면을 통해서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까 됐고, 얘는 특별히 바꿀 게 없습니다. 얘는 G84로 G코드가 뜰 거예요. 우리가 84로 쓰기로 했어요.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이송의 속도 들어가셔서요. 이 스핀들 속도, 이제 이 속도가, F는 저는 이제 추측의 전술부터 먼저 넣을 건데요. 아까 뭐 똑같이 했겠지만. 얘 놓고 얘를 지금 이미 우리가 숫자는 이렇게 제가 이미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여기가 M10에 2.5짜리 빛이라면 요 속도는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는데 이성 속도 값은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만약에요. 얘 어떻게 계산했냐면 계산법이 이렇죠. 여기 이제 피치 값 여기 곱하기 뜻이에요. 곱하기 추측 회전수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곱하기로 좀 바꿔 놓을까요? x라고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치 값이 1.255 추측 회전. 그래서 방금 추측 회전수를 우리 전 200으로 쓸 거라고 이미 정의를 내렸죠. 요게 먼저 정의가 내려져야지 여기다가 요 값을 곱해서 뭐가 됩니까? 요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우리가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계산해서 나온 값이에요. 아까 제가 얘를 1.25, M10에 1.5짜리 쓰겠다고 한다면 가정을 내렸잖아요. 그럼 이렇게 쓴다면 이 값을 대입하면 이 값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1.5니까 300을 쓰셔야겠죠. 맞죠? 그죠? 우린 지금 이게 아니라 요거니까 다시 데이터를 바꿔야 되겠죠. 여기 곱하기를 해보시면 200에 1.25 피치를 곱해보시면 250이 나올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있죠. 자, 다시 프로그램 오셔서 자, 스핀드 속도는 200 그대로고 여기는 어떻게 해요? 250, 써있네요. 그냥 이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바꿀 필요가 없네요. 계산기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야지 이제 온전하게 M8에 해당하는 1.25 피치의 탭이 나오는 겁니다. 예. 공구만 피치 1.25짜리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성 속도 값도 바꿔주셔야지 피치가 1.25짜리가 온전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계산기 클릭해주고 얘 마찬가지 관통이 돼야 되니까 뒤집어서 09 여기 끝이 여기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하셔야겠죠. 네, 나오네요. 그죠? 그래 놓고 여기 검증 들어가셔서 플레이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09 관통되는 모습까지 한번 확인하시고 나가시죠. 네, 이상 없이 됐죠? 확인하겠습니다. 또 확인 누르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3번 공정인 탭 드릴 공정까지가 끝난 거예요. 예,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윤곽 계속해서 윤곽, 포켓, 그 다음에 못따기 하시면 됩니다. 자, 오퍼레이션 생성 들어가서 윤곽 청사 가공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드릴 유형이 아니죠. 이제 드릴은 다 끝났어요. 클릭하시고 밀 플라나 쪽으로 들어오십시오. 그 중에 여기 세 번째 거 가지고 이제 거의 다 가공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못따기는 이제 요거 쓸 거지만 윤곽하고 포켓은 요걸로 거의 다 가공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계가 포함된 면 밀링이라고 이거 쓰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마찬가지로 다음 수업에서 또 이제 강의에서도 얘기하겠지만 페이스 커터 같은 것도 요걸로 다 확인하시면 돼요. 가공이 돼요. 클릭해 놓고 공고는 바꿔야겠죠. 1번 공고 평행대면 10에 두 날짜리 쓰시고 나머지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 메소드를 조금 미리 바꿔 놓을게요. 여기 밀 피니쉬로 해 놓으시면 정삭, 즉 이거 여기서 이제 UGNX에서는 정삭 이 어떤 여유값은 스톡이라고 이제 영어로 이제 표현하는데요. 그 부분은 다 이제 제로가 되면 여유가 없다는 소리예요. 여기 밀 피니쉬로 해주면 그 스톡 값이 다 제로로 세팅돼요. 참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이게 러프로 되어 있으면 그 스톡 값이 1로 들어가 있고요. 미리 세미 피니쉬 되어 있으면 0.3으로 미리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중삭을 하거나 뭐 황삭을 하거나 그게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정삭 바로 하는 거라서 그 피니쉬로 해서 정삭 교육값 즉 스톡 값은 제로로 그냥 세팅해 놓고 쓸 겁니다. 이상 없죠? 자, 그 다음에 04번 공정이고 윤곽 정삭 가공이라고 쓰겠습니다. 확인 누르고 자, 됐죠? 자, 그러면 윤곽에 해당하는 요 가장자리 약간 요 바닥면이죠. 자, 그럼 면경계 지정이라고 하는 부분 클릭해 주시고 요 바닥면 클릭해 주고요. 바닥면 클릭해 주면 바닥면만 잡혔죠? 확인 눌러 주십시오. 자, 이상 없고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절삭 패턴 직으로 하시면 가공 절대 많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곽은 외곽 따르기 해주시면 됩니다. 윤곽 가공은 외곽 따르기, 포켓은 파트 따르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일단 외곽 따르기. 그 다음에 블랭크 거리가 있는데 이건 절삭 깊이인데요. 이건 도면을 한번 보셔야 돼요. 도면에 윤곽에 해당하는 깊이가 5기 때문에 09 18에 두 날짜리 가지고 한 방에 가공할 수 있고 포켓도 한 방에 가공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블랭크 거리를 좀 이해가 쉽게는 요거 깊이 가공이라고 깊이 쪽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5 주시면 깊이 5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절삭당 깊이를 나눌 때 쓰는 건데 나눌 필요 없고, 최종 바닥 스톡이라고 하는 거, 여기 스톡이란 말이 나오죠. 여유를 준다는 소리인데 우리 여유 안 주기로 했죠. 정상 여유 안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둘 다 제로 해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보시면 절삭 매개 변수 요 버튼 보이죠? 요거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절삭 패턴은 공구가 바깥에서 안으로 가공해야 되는 거 맞죠? 바깥에서 안으로 가공되는 거죠, 윤곽은. 그래서 이게 안쪽으로 바꿔주시고, 벽면은 아일랜드 클린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그림 보시면 좀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런 부분이죠.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뭔가 가공을 하고 나면 어떤 이 각진 가까운 이 영역의 가공을 공구가 안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지름보다 좁은 면은 공구 안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면 안 되죠. 우리는 공구 지름보다 요 좁은 면이잖아요. 요 폭이. 여기 한 3, 4mm밖에 안 되죠. 그럼 지름은 얼마입니까? 10파이니까. 공구 안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 부분도 가공하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일랜드 클린업을 켜주시면 공구 지름보다 작은 면도 가공을 하게 됩니다.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정삭 여유가 없는지 확인하고 없애야 되겠죠. 지금 자체가 정삭이니까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비절삭 이동 잠깐 들어가서요. 비절삭 이동 들어가서 공구가 이제 어떻게 내려올 거냐, 빙글빙글 헬릭스로 내려올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건데요. 윤곽 쪽은 크게 해당은 없습니다만, 진입 유형에 항상 램프, 요 빨간색 선이 잠깐만요. 요 빨간색 선이 공구가 내려오는 모양이에요. 이건 조금 이상하게 뺑 돌아서 내려온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런지, 요게 이제 스트레이트로 빨간색 선을 보시면 돼요. 빨간색 선처럼 공구가 스트레이트로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이걸로 그냥 바꿔주시면 되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특이사항 없고, 그 다음에 이송미 속도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이송미 속도는 제가 이송 속도는 F120, 주축 회전수는 S1400이라고 제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쓰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 이송미 속도 들어가셔서 주축 회전수는 1400이라고 그랬고요. 엔터. 그 다음 이송 속도는 여기 120, F120 엔터 주시면 되겠죠. 계산기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십시오. 그 다음 하단에 여기 생성 누르시면 출패스 선들이 생성이 되겠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검증 들어가셔서 플레이 해보면 되는데, 속도를 요번엔 조금 높이겠습니다. 2배로. 그 다음에 재성 눌러보면 공구가 들어가서 가공되는 거 한번 확인하면 되겠죠. 이렇게 좌보정으로 가공을 하네요. 네, 이렇게 가공하네요. 됐죠? 정삭으로 좌보정 가공했습니다. 보정은 안 나올 겁니다. 예, 이게 컴퓨터 방식으로 가공 보정 줬기 때문에 G41, 42는 안 나올 거예요. G40도 안 나오죠. G43만 나옵니다. 길이 보정값만 나옵니다. 길이 보정은 빼면 안 되죠, 절대. 확인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윤곽 정삭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포켓 정삭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포켓은 미리 말씀드리면 공구가 이미 여기 구멍이 살짝 뚫려 있죠. 관통된 구멍은 아니지만 이 센터 구멍으로 공구를 들어가 진입을 시켜서 가공하는 게 공구가 가공 저항을 좀 덜 받죠. 공구가 10파이 팽해되면 그대로 쓸 거고요. 오퍼레이션 생성 들어가서요. 요거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예, 경계가 포함된 멤브린 그대로 쓰고 공정 이름만 05번 공정이고 포켓 정삭 가공이죠. 그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자, 면 경계 지정 가공할 면은 클릭을 하셔서, 면은 요 바닥면이죠. 바닥면 클릭해주고 확인 눌러주고요. 얘도 패턴은 얘가 아니라요, 파트 따르기, 요게 포켓이라고 아까 미리 말씀드렸죠. 포켓. 그 다음에 그대로 쓰시고, 블랭크 거리는 도면에 보면 여기 아마 4였을걸요. 깊이가 4죠. 이 부분은 그냥 4로 바꿔주시면 돼요. 나머지 이건 다 제로. 이건 설명 이미 했고요. 윤곽할 때. 자, 절삭 매개변에서 들어가셔서 하향 절삭이고 스톡 없는 거 확인하고, 자, 제로야 돼야 되죠. 확인 눌러주시고, 자, 비절삭 이동 들어가셔서요. 여기서 이제 세팅을 좀 해야 되는데요. 공구가 스트레이트로 내려오면 됩니다. 헬릭스로 돌거나 그럴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좀 불편하니까 얘를 가지고 일단은 플런지, 즉 스트레이트로 내려오게끔 하고, 그리고 그냥 바로 빠지면 안 되고요. 여기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처음에 말씀드릴 때 요거 공구 여기 구멍 센터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했죠. 그래야 저항을 덜 받을 거니까. 시작 드릴점에 들어가셔서요. 여기 보시면 사전 드릴점이라고 이걸 열으시고, 점 지정 요 부분을 클릭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요 센터점을 여기 가장자리에 한번 살짝 가보면 센터점이 잡히죠. 클릭해 놓으시면 돼요. 센터점. 그래 놓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센터점으로 공구가 미리 진입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송미 속도 들어가셔서 스피드 속도는 S1400이었고 이송률 속도는 F120이었죠. 엔터 치고 계산기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생성 누르시면 투패스가 짜지고, 여기 노란색 선 보이십니까? 여기 노란색 선이 추가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진입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쪽 선은 이제 빠져나온 선이겠죠. 이 노란색 선 보고 공구 진입이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검증 들어가셔서 플레이 눌러보시면 공구가 센터로 들어가서 예, 들어갔죠? 가공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못다이 공정 하나만 남겨놓고 있네요. 확인 눌러주시고 그럼 이제 한 번 더 확인 눌러주시면 공정은 이렇게까지 5번까지 완성했고 이제 못다이 공정입니다. 못다이는 챔퍼밀을 쓸 거고요. 자, 됐죠? 자, 오퍼레이션 생성 들어가서 못다기는 여기 요 바깥쪽 여기 윤곽의 요쪽하고 포켓의 요 윗면이다 그죠? 여기 부분만 할 거예요. 됐죠? 자, 못다기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요거 쓸 겁니다. 이거 뭐라고 쓰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 평면형 프로파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제일 밑에 줄에 보면 평면형 벽면 또는 모서리에 따르는 권장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걸로 가지고 이제 못다기 하겠습니다. 누르고 공구는 7번 공구 챔퍼밀로 바꾸고 나머지 워크피스 그대로고 자, 밀플라너 쪽에서는 이게 6번 공정이니까 06번에 못다기 가공이라고 할게요. 확인 눌러줄게요. 자, 요거는 두 가지를 먼저 선택해야 되는데요. 파트 경계하고 그 다음 바닥 지정 요거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트 경계 지정 클릭해서 못다기가 만들어지는 면이 요 윗면이죠. 윗면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바닥 지정 요거 클릭해 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 윗면을 하나 잡을 텐데요. 그래 놓고 여기 지금 제로가 되어 있는데 요 면은 한 마이너스 한 1mm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면의 뜻이 어떤 의미냐 하면 마이너스 이거 요 편 위에서 Z 방향 마이너스 1mm 내려왔는데 공구 끝이 마이너스 1mm 여기 닿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구의 삼각형 그 면이 요 면에 조금 더 내려오는 거죠. 공구 끝이 1mm 내렸으니까 얘는 C 0.2니까 그래서 얘는 C 0.2보다 조금 더 작은 숫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C 0.5, C 그러니까 마이너스 0.1, 뭐 마이너스 0.1은 안 되죠. C가 0.2니까 그거보다 큰 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0.5 이런 식으로. 예. 값을 조금 더 내려주시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만질 거 없고 절삭 매개 변수 들어오셔서 하향이고 깊이 우선이고 스톡은 제로인 거 확인 이상 없고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비절삭 이동 들어오셔서 마찬가지 얘도 윤곽 쪽이니까 사실 건들 필요는 없는데요. 얘도 플런지로 공구가 내려오게끔 좀 세팅하겠습니다. 상상의 램프 위가 아니라 얘도 스트레이트로 공구 내려오게끔 플런지로 바꿔주고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이송의 속도 얘는 속도를 제가 F100에 S1800으로 했습니다. 숫자 조금 차이를 줬어요. 자, 그래서 얘를 이송 속도 들어가셔서 스핀드 속도 추측해줘서 1800 엔터 요거는 F는 100입니다. 엔터 계산기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십시오. 자, 그래 놓고 여기 생성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짜지고 요거 하나 짜지고 두 개가 짜졌죠. 자, 가보면 여기서 이제 다시 검증 들어가 보셔서 요거 플레이 눌러 보시면 요거 속도를 많이 느리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공구가 어떻게 타고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렇게 타고 붙이고 요거 중간에 한번 제가 한번 세워 볼까요? 이런 식으로 타고 간다는 소리예요. 네, 공구가 이렇게 타고 간다는 소리예요. 딱 C에 딱 걸치고 들어가죠. 그래서 아까 그 깊이값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아까 마이너스 1 줬던 부분이 요 윗면에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1을 준 거예요. 그 끝을 여기에 닿게 하고 그 옆면을 닿게. 만약에 이 부분을 그냥 마이너스 0.1 똑같이 어떤 값을 줬다면 여기 공구 끝이 여기 붙어서 그냥 가버려요. 여기서 공구 끝이 붙어 가버리게 되면 여기 조금 모양이 이상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밑면을 타고 내려오게끔 제가 캠을 짠 거예요. 이상 없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끝까지 한번 가보시죠. 속도를 또 4로 좀 바꿔서 플레이 보시면 타고 가고 포켓도 공간 내려가서 가공을 하게 됩니다. 예, 확인 눌러주고 또 확인 눌러주면 이제 전체 공정을 다 짜신 거예요. 그럼 전 공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모의 가공 시뮬레이션을 좀 검증을 하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한 작업은 뭐냐 하면 여기까지 이제 작업을 끝내신 거예요. 1번 이제 끝난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경로도 확인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 번째 작업은 이제 가공 경로 확인하면서 모의 가공 시뮬레이션 검증 작업까지 요거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플레이 눌러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요거 전체 공정을 보시려면 요 프로그램을 왼쪽 마우스 클릭해 놓고요.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해 놓고 상단에 가보면 공구 경로 검증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들러가셔서 플레이 눌러 보시면 됩니다. 3D 동작과 똑같죠? 플레이 눌러 보시면 전체 공정을 볼 수 있습니다. 속도는 조금 더 줄이죠. 3으로 하고 플레이 눌러 보시면 센터 드릴 두 군데 찌르고 그다음 두 드릴 각각 한 군데씩 찌르고 그 다음에 탭 들어가죠. 탭 찌르고 됐죠? 이렇게 가공이 됩니다. 지금 하고 나서 느낀 건데 그죠? 이제 하고 나서 이제 크게 느낀 게 하나 있네요. 지금 이거 드릴 88이라고 제가 써놨네요. 이거 잘못 설정했다 그죠? 이거 6.8인데 그죠? 맞죠?
아이고 이거 큰일 날 뻔했네요. 아 근데 크게 상관은 좀 없을 법한 이유가 실제로 얘는 시뮬레이션이잖아요. 그죠? 시뮬레이션이고 우리가 가공 장비에서는 6.8로 꽂아 놓았을 거니까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이게 어쨌든 시뮬레이션도 똑같은 환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숫자를 바꾸도록 할게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기계 공구비로 들어오셔서 88 만들어 놨네요. 제가 이거 어떤 거 보고 확인했냐면 드릴이 들어갔는데 탭 사이즈하고 드릴 사이즈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럴 때 또 수정하면 되겠죠? 예, 뭐 그렇게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 큰일 났다고 얘기했지만.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요거 이름 변경에 들어가셔서, 일단 6.8이라고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요거 왼쪽 마우스로 더블 클릭할게요. 그러면 다시 들어왔죠? 여기 6.8로 사이즈 바꿔주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좀 작아졌어요. 확인 눌러주고. 자, 근데 요걸 하나 바꾸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프로그램 순서별로 들어오게 되면 요렇게 뭔가 나와요. 요게 지금 아까 노란색이 보이죠? 근데 노란색이 아닌 이상한 모양이 나죠. 이거 딱 봐도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캠을 짜라는 소리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업데이트를 하는 소리인데 업데이트를 여기서 하는 방법은 없고요. 왼쪽 마우스로 더블 클릭 들어가서 여기 생성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업데이트가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요거 누르고 나니까 업데이트가 됐죠? 네, 바뀐 거예요. 확인 누르고 어렵지가 않죠?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고 다시 생성 눌러주시면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상 없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실수한 것도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실수한 건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예. 예, 이것도 어떤 수정하는 방법도 하나 교육에 하는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하다 보니 그렇게 됐지만 자 어쨌든 전체 공정 다시 프로그램 들어가서 공구 경로 검증 들어가서 플레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플레이 눌러보시면 센터 드릴 그 다음에 드릴 됐죠? 여기가 그죠 이렇게 나고 그 다음 탭 구멍은 이렇게 나겠죠.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확인한 거고요. 윤곽 돌리고요. 속도 조금만 빠르게 하겠습니다. 윤곽 돌리고 그다음 포켓 돌리고 그 다음에 못하게 돌리면 끝나죠. 이렇게 전체 공정을 이렇게 끝내시면 돼요. 확인 누르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전체 공정에 대해서 G코드를 뽑는 건 됐죠? 여기 상단에 가보면 이거 클릭한 상태예요. 상단에 가면 포스트 프로세스 여기 이제 G코드 뽑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스터캠에서는 G1으로 써 있는데 얘는 그냥 포스트 프로세스라고 써 있어요. 여기 이제 NC를 뽑아주는 아이콘입니다. 기능입니다. 포스트 프로세스 클릭해 놓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사용할 포스트 이거 안 쓸 거고요. 여기 열기 누르셔보면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디폴트 3축 밀 요거 쓸 건데요.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겠습니다. 전 요거 쓸 거예요. 오케이 누르고 그럼 여기 올라왔죠? 그 다음 우린 파일 이름은 NC 파일 대문자로 쓸 거예요. NC로 저장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신 포스트는 여기 미터법 파트 그러니까 밀리미터 쓸 거니까 미터법 파트 해놓고 확인 눌러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NC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 글씨가 되게 작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밀거나 당기시면 돼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 휠을 밀면 적당한 크게 나오고 방향키 가지고 올라가 보시면 위에 이제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냥 드래그 해가지고 전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지우고 그 다음에 퍼센트 뒤에 EOB 지우고 프로그램 번호가 빠졌죠. 대문자 5에 0815라고 했습니다. 0815, 5에 0815.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G코드인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제가 좀 특별히 다르게 쓰거든요. G10, XY 평면 쓰겠다. 경보정 취소, 장보정 취소, 사이클 취소 이렇게 쓰는 편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EOB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 원점 복귀 한번 하고요. 원점 복귀 X축도 제로로 가고 Z축도 제로로 Y축도 제로로 Z축도 제로로 그 다음에 J1점 Z축만 J1점으로 그 다음에 한쪽 방향으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좀 지우는 편이고요. 이것도 사실 그 포스트 자체를 좀 바꾸면 이것도 세팅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건 좀 수동으로 일부러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강의의 하나의 일환으로 NC 데이터 확인하고 수정 작업까지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 수정해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번호 요 번호 프로그램 번호로 제가 저장할 거니까 요번에 기억하고요. 5에 0815고요. 그 다음에 XY 평면 쓰겠다. 경보정 취소, 장보정 취소, 사이클 취소, XY 평면에 0점 복귀, Z축만 J1점 공구 교환 위치로 가서 한쪽 방향 세우고 센터 드릴로 바꾸고 HTC 상에서는 대기 공구 3번 시켜놓고 G54에 공작물 좌표계 쓸 거고 그 다음에 G99죠 그죠? 99에 G81로 센터 드릴, 스포트 드릴링 센터 드릴로 펀칭 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정은 3번 드릴 가지고 각각 공구를 했죠? 이렇게 두 번이죠. 깊이가 달랐기 때문에 83을 썼죠. 탭은 G84를 썼고요. 네, 맞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윤곽이죠. 윤곽 가공. 그 다음에 포켓 가공까지 들어간 H 코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끄트머리 보시면 여기 7번 공구 가지고 못다이 하는 공정까지 다 들어있겠죠. 이렇게 공정이 다 완성된 걸 보시면 돼요. 여기 이옵이 빼야 되겠네요. 그리고 도돌이표가 있네요. 되돌아가지 말고 그냥 끝내기로 하죠. M0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 자, 파일에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들어가서 바탕화면에다가 저는 요거 모든 파일로 바꿔놓고요. 요 부분을 대문자 5에 0819.nc라고 파일을 저장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OK 누르시면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전체 공정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놓고요. 이렇게 공정을 짰고요. 네, 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 작업은 이제 이렇게 작업 진행했네요. UGNX 가지고 이제 머신 센터에 대해서 18강이고 2D 캠 가공 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캠 가공 프로그래밍 활용 실기 작업을 했습니다. 활용한 도면 예제는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의 머신 가공 작업 공개 도면 7번에 해당하는 도면이고, 공정은 여기 써 있지만 이 공정을 보면 센터 드릴, 탭 드릴, 윤곽, 포켓, 못하기 전체 6가지 공정 작업했고 5가지 공구 사용했고, 특이사항들 여기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 예,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이제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